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도혁 대표가 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언급되는 데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저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뺄셈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총을 잘 쏘는 스나이퍼를 우리 편으로 데려왔는데 그 기가 막힌 총솜씨를 우리 편을 향해서 쏜다면 그것은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인은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권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완전히 국민의힘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명분입니까? 예, 계엄날 한동훈 당시 대표가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 악수한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당과 추경호 대구시장을 사지로 몰아놓고 복당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냐 이렇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해놓고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내부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표결권도 없었는데 한 게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에 국회에서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악수하면서 그 얘긴데요. 자, 장동혁 의원은 당시에 어떻게 본회의장에 갔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가자고 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죠. 자, 본인은 그러면 당을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것이 계엄해제 표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건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제가 꼭 지적을 하는 거고,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우리 편을 향해 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장 대표가 총을 잘 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 대표가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은 당 전체 그리고 보수층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 정치하고 있고 그동안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단식도 있고요, 뭐 미국 간 것도 있고요, 뭐 입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장 대표가 당무에 집중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몇몇 뭐 본인 측근들하고 장외 활동하는 것 다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금쯤이면 결단을 하고 더 이상 보수층에게, 한국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보수층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요.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수 재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어봤더니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57.2%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물론 이게 뭐 당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만 좁혀서 한 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긴 한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의원 별로 도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고 직격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이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이런 그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나본 당원들, 특히 현장에서 나가서 만나는 당원들은 대부분이 다 나를 지지하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선이 굉장히 선명하다고 얘기하더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나는 내 혼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당원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버티기 저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인식이 사실이라면 저런 생각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왔을 때 당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 흐름을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이용할 것이고요. 한 달 반만 버티면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국회가 정기국회로 들어갑니다. 국정감사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이 의원의 복당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질 거예요. 장도영 대표의 사퇴 문제도 이슈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 지나고 내년 초까지 해서 장도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 당대표 지위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인식, 이 여론조사는 장도영 대표에게 또 한 번 힘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질문이 한동훈의 복당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한동훈 복당이 국민의힘 재편과 보수 재편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밑에 저희가 질문 써놨죠? 그렇죠. 예, 저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의 복당을 반대하는 분들도 저렇게 당연히 도움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복당해봐야 보수 재편되기 어렵다. 회의론도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뭐 그분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57%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동훈 복당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 대표는요, 한동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특검이 무리한 수사 밖에 내버려뒀다 이런 취지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친한계 의원들도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날 우리가 군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1년 반쯤 지났다고 해서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이렇게 왜곡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그동안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되어버렸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그걸 바라는 거냐 응원하던 원내 의원님들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저는 명분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은 추경호 대구시장을 좀 지키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걸 한동훈 의원이 반박하는 바람에 장 대표나 일부 당내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이 내부를 겨냥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친한계를 좀 제외하고요. 복당을 응원하던 의원들도 명분을 상실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바라볼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사지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국민의힘을 사지로 밀어넣은 사람은 당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먼저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걸맞는 지금 그러니까 재판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을 운운하면서 그걸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에 대한 지금 기소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특검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 나름대로의 수사 수사를 통한 나름대로의 그 증거와 정언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갖고 한동훈 의원이 모든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은 한동훈 의원은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싫어하고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민심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글 하나를 또 올렸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당에 치읓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창당을 권유를 하면서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커들은 배제하길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김기흥 대변인님, 이 여의도 레커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친한계 쪽의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에 나갔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재판 나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아는 바대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날의 진실은 뭐냐면 국회가 막혔기 때문에 당대표실에서 그렇다면 당사로 최고위를 열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최고위를 당사에서 열기 때문에 의총도 당사에서 열자 그 얘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11시 20분에 당사에 도착한 다음에 2분 후에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일종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사로 간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보는 대목은 뭐냐면 한동훈 의원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이다. 그리고 거짓 선동이라 얘기를 했고 그쪽 한동훈 개로 불리는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권파에 어떻게 본다면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종의 모욕을 좀 당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선에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을 놓고요. 조광환 최고위원과 신지호 전 의원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최근에 이런 좀 그 한동훈 쪽을 향한 뭐 약간 도발적 그 언행이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격을 당한 한동훈도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지만 그걸 구경하고 있는 장동혁도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봐 안철수가 이제 나 다음에 지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한동훈 때리는구나. 전적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공감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하셔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철학도 잘 모르겠고 얕은 지식을 갖고 그냥 너무 촐싹된다고 그럴까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시끄럽구나. 참 편치가 않구나. 불편하구나. 네, 신지호 전 의원은 당권 야심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의 말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그게 무대응 기조를 세운 건가요? 대응할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관계는 다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당사로 모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닌 최고위원이고 그것도 무려 계엄해제 표결이 있었던 다음 날 새벽 1시보다 2시간이나 앞섰던 시간이었고 그 얘기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국회로 오라고 하다가 0시 3분부터 갑자기 당사로 국회의원들 모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자로 보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11시쯤에 2시간 전에 했었던 걸 가지고 뭐 당사로 오라고 먼저 했었다 이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뭐 촐싹대는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될 뿐 부산 북갑 유권자들을 뭘로 보시는지 조광환이라는 분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 정도로 저는 대응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는요, 국민의힘 내에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보듯 뻔합니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수 및 우파 시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창당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응원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이게 계엄과 관련돼서 본인 진술한 거 가지고 좀 공방 벌이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당도 하지 마라, 복당 반대 회견까지 좀 이어진 상황이에요.
아니, 주인공은 국민이거든요. 누가 계엄을 막았냐, 누가 그 순간에 영웅이냐, 누가 행동을 했냐. 그 국민분들이 다 이제 그 야밤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회복성,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쾌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아, 내가 계엄 영웅이야. 내가 최고야. 근데 이 권력 다툼하고 너 오지 마. 이런 것들 국민분들 보실 때 아, 안철수 의원, 한동훈 의원 둘 다 아, 정말 계엄 영웅이시고 우리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아, 철저하게 자기 정치하는구나.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나를 더 부각시키고 내가 계엄의 영웅이다.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보수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나의 영향력, 나의 존재감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정말 보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 정치하고 있고 또 저렇게 말싸움하고 있네. 그렇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그냥 계파 싸움이고 당권 싸움이고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말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그 당일에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이랑 탄핵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계엄 당일날을 놓고 지금 두 사람의 약간 엇갈리면서 계속 이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어제 탑10에서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좀 헷갈려서 정정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도 안철수 의원이 계엄 해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었나라고 착각을 했어서 어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왜냐면 나도 내 나라의 밤에 함께 있었고 나도 계엄 해제 투표에 함께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약간 이런 스탠스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일단 계엄 해제 투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표결 때 좀 늦게 들어오셨죠? 그렇죠. 국회 그래서 안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 근처에 있었죠.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사실관계 관계를 좀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대신에 안철수 의원은 그런 거 있어요. 12월 4일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 주장했고 함께 탄핵 소추 투결 그 탄핵 소추 그 표결에도 참여했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추경호 시장 증언 관련된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이 섞인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안철수 개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동훈 개와의 이런 약간 언쟁에서 한동훈 개 의원님들은 다 안철수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약간 혼자 싸우시다 보니까 나 홀로 싸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글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또 이거 공개 기자회견 때문에 또 강한 반발이 있는데 물론 발언이 너무 셌죠.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글쎄요 한 평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당대표도 해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세게 한 거는 너무 감정이 섞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네. 그냥 전 제3자니까 친한계 의원님들이 여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 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이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두고 당내뿐만이 아니라 당 밖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상당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고 저도 상당 해봤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은 다른 세력에서 말을 보탤 이유는 없다. 부산 기반이 아니라 그분은 부산 서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장당이란 난 가능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예컨대 장동혁 세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이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당도 되고 분당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네, 이준석 대표는 계엄을 본인의 정치적 분칠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뭐 정의한 전 후보와의 설전 때문에 더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복당이 어려워지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창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뭐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 저는 논리적인 연관성을 좀 못 찾겠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시 계엄 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치의 중요한 리더들은 네. 결정적 순간에 또 국민의 위험의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후의 정책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의 계엄 상황에서 그 현장에 없었더라 한다면 네. 뭐 그런 거 많이 달라졌겠죠. 자, 그리고 당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의원들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처음에 이 국회가 막히니까 당사에서 갖자라고 해서 했는데 당사에서 갖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당시에 이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설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국회가 뚫렸다는 소식이 들으면서 자 빨리 국회로 갑시다. 다 같이 왜? 이동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일단 빨리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헬기가 뜨고 있고 공수부대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논의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해제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끌고 국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그 해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당시 여당 대표가 제가 맡겠습니다는 듣고 본인은 편하게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끝날 거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 뭐라고 그랬죠? 계속 경찰들하고 싸우면서 담을 넘어서 가세요 그러니까 안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당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 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안 넘어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건데 네. 저는 이 논쟁은 안철수 의원이 왜 갑작스럽게 복당 반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예. 그런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누구도 내란 저렇게 계엄이 선포가 될지 몰랐다라는 상황이고 아무도 거기 가담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좀 불필요한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